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강의는 수능 영어 특강 파트 1의 제 10번째 강의로서 2021학년도 40번 문장 요약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간접쓰기 문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간접쓰기라는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학습방법 안내라는 책자에 간접쓰기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교육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접쓰기 문항은 글의 흐름, 글의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문단 요약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의 수능영어 특강, 그 중에서 파트 1의 2021학년도 수능영어 문제 분석과 독해 방법에 관하여는 강의 계획 안내라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는 40번의 문제는 굉장히 긴 그런 문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류학 책에서, 특히 이 책의 바로 이 부분에서 마지막 문장을 빼고 출제되었습니다. 이 지문은 크게 6개의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검토해 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EBS I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능 문제 중에서 40번의 문제는 바로 오답률 3위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이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 봐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글의 요지는 여기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이 있을 뿐 내용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번 문제를 풀 줄 알면 22번의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패러그래프, 문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문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topic sentence라는 이 센텐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topic sentence는 문장의 앞쪽 topic 섹션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 센텐스는 문단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 즉 전반적인 요약, 요지가 되죠.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topic sentence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바로 문단 시작할 때 32번의 문제처럼 바로 시작할 때 topic sentence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32번을 분석할 때 이 문장을 이렇게 분석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아겔의 두 번째 법칙에 의하면 덜 중요하거나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보다 앞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즉, 여기 있는 topic sentence에서 choosing similar friends는 old, 이미 알고 있는 정보고 이 뒤쪽에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타입은 첫 번째 문장 33번의 문제인데 첫 번째 문장에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그것도 뒷부분에서 여기 our neural networks와 unique가 이와 같이 분류가 되고 있죠. 세 번째 경우는 37번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각각 일부들이 바로 중요한 토픽을 구성합니다. 여기 나오는 에너지 에피시언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죠. cost effective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신다면 topic sentence를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0번의 문제에서 첫 번째 걸 분석해 봅니다. 여기 문장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cross cultural 여기 뜻이 나와 있죠. perspective 있죠. perspective는 우리가 관점, 시각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아시면 괜찮지만 잘 모르시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용법도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37번 문제에도 perspective가 나오고 35번의 경우에는 in perspective라고 해서 이것이 일종의 수거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뜻과 수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절이 이렇게 생겨 있고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의 뜻이 이런 걸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번역해 보면 이와 같이 대중적 지도력과 지배 사이의 방정식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우리가 제너럴 아이디어나 또는 제너럴 썸머리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례를 보고 우리는 두 번째 문장까지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위는 우리는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도미넌스, 여기 한번 나와있지만 도미넌스, coercion, control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most valued 이건 잘 뭔지 모르겠고 political system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의 주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주어는 equation, public leadership, domain과 같은 명사들을 중심으로 3개의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2021학년도 34번 문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여기에도 주어가 3개의 명사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discovery를 discovered 동사로 바꾸게 되면 명사구를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34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첫 번째 문장 해석할 때 이 부분, 이 주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절로 풀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바로 2개의 문장으로 만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34번에 보충 설명을 하면서 서양 언어들, 우리는 지금 영어를 다룹니다. 영어는 명사의 사용을 권장하고 동양어, 우리말이 되겠죠. 동사의 사용을 권장한다. 고로 영어를 번역할 때는 명사를 동사로, 명사구를 문장 내지 철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언어적인 특징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equation이야 between A and B니까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보충적인지 알 수 없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봤습니다. 이렇게 equating one thing with another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장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the equation of science with objectivity 나와 있죠. 이것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between을 of로 바꾸고 and를 with로 바꾸면 가능하죠. 자, 이제 이렇게 바꿔진 걸 가지고 명사구가 되는데 문장으로 바꾸려면 equation을 동사 equate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전체 1번 문장에 전부 다 합치면 여기가 절이기 때문에 앞쪽에 that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사용할 때는 it 가주어 that 절이야 진주어의 용법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번역해 보면 비교 문화적 관점, 그러니까 여러 문화들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대중적 지도력을 지배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자, 대중적 지도력이 여기 앞에 토픽으로 들어가고 지배는 뒤에 보충적인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퍼블릭 리더십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1, 2를 한꺼번에 놓고 봤더니 퍼블릭과 폴리티컬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폴리티컬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퍼블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콜린스 사전에도 폴리티컬을 퍼블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죠. 퍼블릭은 폴리티컬과 동의의 의미로 사용됐구나. 리더십 사전에 찾아보니까 권력 있죠. 또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동의어 찾아보니까 리더십의 파워가 연결되죠. 그럼 퍼블릭 리더십은 이와 같이 폴리티컬 파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적 권력을 지배와 동일시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거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폴리티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퍼블릭 리더십을 우리가 완전하게 해석했습니다. 폴리티컬 파워로 해석했죠. 여기 폴리티컬 파워, 여기 폴리티컬 파워 나옵니다. 이거는 이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퍼블릭 리더십은. 즉
이것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룰 줄 알아야 정답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답지에 나와 있는 아래쪽에 보면 여기 보니까 political power 나오죠. 여기 나오죠. public leadership을 political power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난감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뭐 해석을 거의 안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이 도미넌스를 이제 도미넌스에서부터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coercion으로 볼 건가, control으로 볼 건가 이렇게 돼 있죠. or control 이하는 이와 같이 does it indicate가 이런 부분이 생략된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지배를 강제로 볼 것인가, 통제로 볼 것인가. 그런데 over the most valued, 더 플러스 most는 최상급이죠. valued PP형이 나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더 플러스 PP형 과거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aged가 나와 있고 was가 나와 있죠. 이 정답이 5번입니다. 어법상 틀리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왜 그럴까? 더 플러스 PP형은 사람들, 복수의 사람들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were로 해야 됩니다. 여기 aged와 복수형 live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또 aged 앞에 institutionalized라는 또 하나의 분사로서 여기를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양원이나 병원 등과 같은 그런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어른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더 플러스 PP형 여기 또 나와 있죠. 이건 천재적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P형이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복수의 사람을 나타내 주는데 더와 형용사를 합쳐도 복수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됩니다. 뭐와 대비됩니까? 어른들과 대비되는 젊은이들이라는 이런 뜻을 찾을 수 있죠. 또 여기에 보면 또 most knowledgeable,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 있죠. 여기 knowledgeable의 뜻이 있는데 가장 박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기에 있는 the unknown처럼 모르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탐구하는 이렇게 했을 때는 추상명사로서 단수로 취급됩니다. 수능 문제에는 그런 내용, 그런 예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 아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낱말들의 전쟁, 정치인들이 쓰는 정치적 언어라는 것은 유명한 조지 오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거짓말을 진실처럼 들리게 하고 살인을 존경하는 걸로 보이게 하고 또 고문하다, 이거는 신문하다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콜레터럴 데미지, 부수적 데미지, 이거 원래 사람을 우연히 죽인 겁니다. 이거를 멋있게 콜레터럴 데미지로 쓴다는 거죠. 이 킬이라는 말, 적이 우리에게 했을 때, 적이 우리 군인들을 죽이거나 우리 민간인을 죽였을 때 킬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걸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레설, 치명적이고 타겟을 정확히 조정한 행위로 킬을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언어는 the concrete melts into the abstract 나와 있죠. 구체적인 것, 이걸 단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추상명사로 취급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the abstract, 추상적인 것으로 녹아든다. 이렇게 해서 더 플러스 형용사, PP형 형용사도 되고 또 일반 형용사도 되고 그것을 단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즉, the most valued를 복수의 사람으로 할 건가, 단수의 추상명사로 할 건가. 자,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디 있냐? 컨트롤입니다. 뭔가를 지배하는 거죠. 뭐를 지배할까요? 바로 자율성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문단 내에 바로 autonomy라는 이런 자율이 나와 있죠. 자율을 지배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the most valued를 autonomy와 같은 자율성과 연결을 시켜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해석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해석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political systems may be both
either, conceivably, neither 나와있죠? political system 위키피디아에 찾아봤어요. 여기 anthropological classification이 나옵니다. 이 지문이 나온 책도 인류학을 다루고 있죠. 여기에서 찾아봅니다. 네 가지 종류로 political system을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것, band society와 tribe, 바로 그룹 무리 사회와 부족 집단 사회로 나눠지고, 둘째, 여기 보면 중앙 집권화된 정부, chiefdom, sovereign state 있죠. 추장 족장 사회, 독립된 주권국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를 political system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both, either, neither 있죠. 해석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정치적 체제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도미넌스가 강제와 통제가 될 수 있느냐, 또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때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굉장히 깁니다. 한 문장이.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as, 이하 이렇게 놓고 아마존의 이유는 where라는 관계 부사를 통해서 아래 문장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특히 peoples가 나와 있는데 우리 보통 people이라고 해서 사람들, 복수를 나타내줍니다. 왜 여기서 peoples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대신 쓸 수 있는 게 tribes,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치 원주민, 토민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을 조금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peoples를 써서 민족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잘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조니아, 바로 아마존의 레인포레스트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엄청나죠? 아주 실비추처럼 곳곳에 아마존강이 물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강, 브라질 아마존강에는 약 2,000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전부 다 알고 그 다음에 as 이하는 for instance as 하고 이 among 앞쪽에 it is a bothersome one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어들이 대체적으로 쉽지만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생각, 아이디어, 방법, 개념, 사상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용어를 갖다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가리키기 때문에 개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아마존이아 이후에 보면 외화가 쭉 나오죠. fond, 그 다음에 notably, allergic, 여기 뜻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을 해석하면 이와 같이 해석이 완벽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아마존강에 사는 사람, 그런 부족들, 우리 되게 우습게 합니다. 이 부족들이 집단으로, 한 커뮤니티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겁니다. 많을 때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여기 살기도 합니다. 해먹에서 자고. 그런데 각자 요리는 각자 화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해먹어요. 근데 이 부족은 아주 강하게 평등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each 커뮤니티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걸 믿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족장, 추장 있죠? 추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디스커션은, 결정은 합의로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 남녀 가릴 것 없이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아마존의 부족이라고 봐서 우습게 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문장을 전체를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우에 길기 때문에 또 while이 중간 is 앞까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분류해 봅니다. 유니버설 뒤에는 one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해석해 봅니다. 컨셉션 나왔죠? 개념이죠. 당연히 political power라는 개념, 우리가 앞에서 아이디어를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도 여기에 있는 개념을 설명. 왜? 컨셉션과 아이디어는 여기서 동의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동의어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public leadership이 political power였죠. The most valued는 autonomy였죠. 이렇게 동의어를. 그래서 낱말 사이의 관계를 모르면 그냥 각자 사전에 있는 뜻만 대입하면 이거를 읽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의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문단 내에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8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어의 사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끝에 나오는 fixation 나오죠? fixation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집착을 골랐습니다. 서구적인 그것을 서양인의 집착 이렇게 번역했죠. 왜 여기다 퀘션 마크 해놓은지 아십니까? 이거하고 동의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it is very unusual for an I죠. 이건 소위 it for to의 용법이라고도 하고 it to의 용법이라고 합니다. 주어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it를 가조 it를 넣고 to 부정사 er를 넣는 겁니다. 이게 제가 문법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쓰는 예문입니다. 그런데 부정사도 동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for you를 쓰다든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닙니다. 대하도 의미상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하의 용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앞으로 대하가 나오면 반드시 대하의 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어떤 아마존 지도자라도 명령을 내리는 일은 아주 흔치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제 5번째입니다. 조건절이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 주절이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왔습니다. 조건절 여기까지 쉬운데 nor, as 뭐 여기가 복잡하죠. 이거는 바로 여기서 or they do not view political power as the most valued domain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그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장 소중한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해석하니까 여러분들 쉽죠? 그 다음 립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지배로 도약하는 것. 우리 앞에서 1번, 즉 정치적 퍼블릭 리더십을 우리가 정치적 파워라고 봤죠. 이거를 도미넌스로 동일시하는 것. 이것과 이거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비약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shaky, questionable로 연결이 되고 있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from there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domination입니다. 여기로부터 domination of wome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 domination of women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구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 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여성들이 지배를 받는 것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중의적인 그런 구문입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문제가 나온 이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용어들이 알파벳 순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 책은 인류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젠더라는 부분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젠더는 바로 섹스로서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여성들의 아이덴티티 이걸 나타내주는 개념으로서 생물학적인 성과 진짜 여성으로서의 역할 이것을 젠더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젠더라는 용어를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젠더라는 개념은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봅니다. 왜? 섹스라는 개념과 젠더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 젠더라는 챕터에 가보면 The Problem of Women이라는 이런 목차가 나옵니다. 아하, 이 아래에서 바로 우리 문제 지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젠더 있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바로 Domination of Women by Men 나와 있죠?
아하,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domination of women은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번역해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정치적인 것으로서 지배로부터, 또 거기로부터 여성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비약하는 것, 이것은 불확실한, 근거가 확실치 못하다, 쉐이키하다고 그랬지만 앞에서는 questionable 하다라고 얘기했죠. 연결되고 있죠. 우리에게는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백과사전을 보면 여성들을 비하하는 삼종지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 죽으면 자식을, 이런 사고방식이 통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칠거지약이라는 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지금은 상상이나 못하는 건데 과거에 이런 불행한 우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우리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동등한 대등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학생 때부터 이런 사고방식 갖지 말고 동등한 그런 존재로서 높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6번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와 같이 이와 같이 remarked가 하고 여기 주어가 키입니다. 그 다음에 are cultural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설명해 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메릴린 스트래튼이라는 분은 바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십니다. Social Political Science, 그 중에서 Anthropology죠. 이분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필드워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 노션 나왔죠? 개념이죠? 아까 우리 아이디어 여러 가지 뜻 중에 개념으로 잡았죠? 컨셉션 나왔었죠? 자, 이와 같이 노션, 아이디어, 컨셉션 하나의 문단 속에서 같은 말을 쓰지 않게 해서 이런 걸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personhood인데 우리 사전에 보면 인간성이랑 정치적인 인간성, 참 이거 해석이 좀 어렵죠? 여기 코린스 사전에 보니까 좋은 게 나옵니다. inalienable right, 그러니까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개인, 이것을 나타내 줄 때 personhood를 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personhood를 저는 여기서 인격성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해석하기에 마지막 남은 부분 obsession이 나왔죠. 집착, 강박 나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문화적 집착들이다. 즉 우리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집착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런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픽세이션 봤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집착으로 해석한 이유, 바로 뒤에 obsession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아주 동의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bias 이유, 편견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construct입니다. 이 construct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구성개념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저는 옥스퍼드 사전을 찾으니까 아이디어나 theory입니다. 아이디어, 개념이죠. 개념 우리가 봤던. 어떤 개념이냐?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empirical evidence, 경험적, 실증적인 증거가 없이 쓰는 개념들을 construct라고 부른다. 아이디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죠. 자, 그러면 bias 이하는 이와 같이 인류학적으로 실증적 증거가 없는 전문 분야의 개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construct도 notion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유사가 되겠죠. 이렇게 번역하니까 여러분 완벽하죠? 왜? 실제로 들어가서 아마존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평등, 그리고 남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추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 모든 결정은 합의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발언권을 갖는 것, 이런 사회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정치적 또는 정치적인 무슨 등등의 말들은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요약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치적 파워라는 낱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파워라는 개념은 이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political power라는 개념이죠. 단수 취급했죠. is not a univers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쓸 경우는 the political과 political person도 나와 있죠.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ideas가 아니라 the idea, 즉 정치적 파워라는 개념은 is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인데 아마 검토를 열심히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것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무엇을? 정치적 파워라는 개념을 다른 문화에서의 정치적 파워를 우리 자신의 거기에 대한 개념, 여기 나와 있죠? 노션이 나와 있죠? 여기도 노션과 같은 단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is가 돼야 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요약, 요지를 푸는 문제는 반드시 topic sentence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Public leadership을 우리 political power로 봤죠. 여기 political power 나옵니다. 그 다음에 questionable과 연결될 수 있는 게 misguided와 이 questionable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uniform, 동일시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요약, 요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topic sentence를 반영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topic sentence를 찾고 정확히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문단에서 뒷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We should be wary of projecting our own value of the political, 여기는 value로 했죠. political이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 답은 금방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사항을 정리해보죠. 이 글 이해하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낱말들의 서로 유사한 낱말들의 연관관계,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요약, 그 다음에 요지, 이런 문제이죠. 이거는 topic sentence를 찾아라. topic sentence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와 같이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다. 이것을 해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체하는가? equation을 이와 같이 of와 with로 되니까 of, with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명사구를 equate로 바꿔서 문장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와 같이 만들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public leadership이 앞쪽에 나오고 dominanc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dominance를 coercion으로 봐야 되느냐 또 control로 봐야 되느냐 그 뒤에 이야기는 domina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public leadership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political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political 설명할 때 public 나왔었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leadership, 권력이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치적 권력,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번의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장이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It is questionable that political power is equated with dominance.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어렵고 랭킹 3위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문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 the most valued 그냥 사전에 찾아보면 아주 쉽죠. 쉬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단수의 추상명사나 복수의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 속에서 우리는 여기 자율성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다룬다는 점. 끝으로 구성 개념들이 있죠. 이거 옥스퍼드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이디어,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험?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증거 없이 주관적인 서브젝티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컨스트럭트를 끝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실증적 증거가 없는 전문 분야의 개념들, 즉 인류학자들, 서구의 인류학자들이 자기네가 실제로 보지도 않고 그냥 만들어낸 개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같은 문단 속에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의 유사어와 반의어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사전에 있는 뜻만 갖다 집어넣고 번역하면 도대체 해석은 되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어는 해석만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단어를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파트 1의 10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충분히 굉장한 실력을 갖추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복습하고 또 다시 복습하고 또 다시 복습하십시오. 앞으로 몇 개의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거 그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배운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의 생활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탁월한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 10개의 강의를 복습 또 복습 또 복습해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생각하고 언제나 적용할 수 있게 하시면 여러분 영어 실력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파트 1의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마치면서 자, 코로나의 시대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또 대학을 마치고 여러분의 미래를 가꾸고자 하는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선생님이 부모님이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한 이런 지식, 능력을 갖췄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수백 문제를 푼다고 여러분 실력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 10개를 풀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 실력은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파트 2, 즉 2020학년도 수능 문제, 특히 빈칸 조론과 간접쓰기 10개를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제까지 한 것 외에도 또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할 거고 또 거기서 새로운 건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보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문법적인 면들을 많이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 2의 강의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십시오.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파트 2의 강의 때까지 건강하십시오.